한 권으로 보는 꼴. 어제 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반하는 털. 얼굴이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 머리에 꽃관을 쓰니 더욱 아름답다. 꽃관이 즉 눈썹이다. 눈썹은 얼굴을 장식하는 꽃이다. 눈썹은 얼굴 각 부분의 대표 주자다. 얼굴을 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띈다. 눈썹을 보고 수명을 보고 형제를 보고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본다. 아주 잘생긴 얼굴도 눈썹이 생기다 말았으면 격이 낮은 것이다. 눈썹은 아주 맑고 섬세하게 생겨야 영혼이 맑고 격이 높고 복이 많다. 눈썹은 넓든 좁든 일직선이든 굽었든 간에 일관성 있게 한쪽으로 힘있게 쫙 뻗어야 논할 가치가 있다. 중간에 끊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눈썹에 힘이 없으면 운이 떨어진다. 직장생활이 위험하다.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시비지? 눈썹이 너무 빽빽하면 따로 노니까 힘이 합쳐지지 않는다. 영혼이 탁하다. 지혜가 모자라고 격이 낮다. 수려하게 길게 뻗은 눈썹은 총명하다. 한쪽으로 누운 눈썹은 부드럽다. 인생이 순탄하다. 끊어진 눈썹은 끊어진 다리와 같다. 거꾸로 난 털을 영모라고 한다. 이게 꺾여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걸 말하는 거죠. 역의 뜻을 가진 말 중에 좋은 말은 하나도 없다. 거스르다, 어지럽히다, 거역하다, 어긋나다, 반역하다. 영모는 사납고 억세고 배반을 잘한다. 파트너로 좋지 않다. 내가 먼저 올랐으니까 내 자리야. 밀지마 떨어진다. 콧날이 위태로울 정도로 뾰족하면 이웃이 없다. 형제가 있어도 만나지 않는다. 고독하다. 이런 여성은 가정을 잘 이루지 못한다. 코끝이 너무 뾰족하면, 콧날이 넉넉하면 날마다 잔치가 벌어진다. 콧대가 단정하게 쭉 뻗으면 격이 높고 부귀를 누린다. 코가 삐뚤어지면 거짓말을 잘한다. 삐뚤어진 코는 사업 파트너로 적당하지 않다. 권투 선수들 중에 그런 코가 많은데 그건 사고로 그런 거니까 관계가 없어요. 길이가 짧은 코는 기세가 약하다. 주머니 코는 인정이 많고 제복이 있다. 가냘픈 매부리 코는 간교하다. 허나 카신저 같은 살이 많은 매부리 코는 지혜가 많다. 매부리 코가 다 똑같은 게 아닌가 봐. 알렉산더 대왕은 장수를 고를 때 매부리 코를 골랐다. 그런 코는 지혜로워서 전쟁에서 지는 일이 없다. 두툼한 매부리 코는 지혜가 많대요. 콧대가 좁으면 매사가 답답하고 콧대가 넓으면 마음이 넓다. 마음이 넓어야 흥이 나고 그래야 노래 잘하고 기타 잘 치고 골프 잘 치고. 갈고리 코는 재물을 세는 걸 막는다. 갈고리 코의 대표적인 격인 정주영 씨는 신발 밑창을 갈아서 신을 정도로 검소했지만 솥대를 몰고 북으로 갈 정도로 배포가 컸다. 코가 윤택하게 빛나면 벼슬하고 사업도 성공한다. 개도 코가 반짝이고 축축해야 하고 윤기가 있어야 좋다. 코에서 올려다보지 않아도 코의 모양으로 콧구멍을 짐작할 수 있다.
뾰족한 코에 둥근 콧구멍이 생길 수 없다. 뾰족한 코에는 가늘고 긴 콧구멍이 있다. 반대로 둥근 코에는 뾰족한 콧구멍이 생길 수 없다. 둥근 코에는 둥근 콧구멍이 있다. 이런 모양의 코에 콧구멍이 구조적으로 생길 수 없다. 이런 콧구멍일 수, 그러니까 코가 뾰족하고 높으면 콧구멍이 좀 길고 삼각형의 콧구멍이 있는 거고, 코가 작고 낮으면 콧구멍도 작겠죠. 침통 콧구멍은 작고 낮은 코에 생긴다. 들창코는 돈을 잘 쓴다. 낭비가 심해서 가난을 면치 못한다. 돈을 아끼려고 해도 자꾸 돈 나갈 일이 있는 거죠. 그러나 들창코라고 모두 돈을 잘 쓰는 건 아니다. 둥근 콧구멍 들창코는 기분파다. 돈을 잘 쓴다. 좋은 안주를 내놓으면 바로 술이 나온다. 콧구멍도 둥근 거를 말한대요. 둥근 거. 허나 긴 콧구멍 들창코는 인색하다. 돈을 써도 자신을 위해서만 쓴다. 그러니까 콧구멍도 긴 콧구멍은 좋지 않은 거죠. 콧구멍이 작을수록 더 인색하다. 들창코는 너무 해퍼서 가난을 면치 못한다. 얼굴을 가리고 코만 보고 동업자를 고르래요. 1번은 둥근 콧구멍, 자기 돈 회사 돈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사람. 2번은 뾰족한 콧구멍인 사람, 사업가 기질이 없는 사람, 인색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콧구멍이 작은 사람, 건강도 좋지 않고 인색하고 정이 없다. 4번은 콧구멍이 보이지 않고 코끝이 두툼하니 제복이 있다. 콧구멍만 봐도 사람을 알 수 있다. 각이 서 있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 콧구멍도 각이 없고 둥글어야 마음이 좋다. 콧구멍은 가슴으로 통하는 통로다. 들창코래도 콧구멍이 너무 이렇게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는 정이 없고 인색하대요. 오로지 나밖에 모른다. 무심하다는 말은 어질지 않고 좋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양쪽 광대뼈가 기울었으면 너무 세력이 없어. 광대뼈가 없는 백인들이 인디언 원주민을 어떻게 했나. 아프가니스탄이 박살났고 이라크가 회복 불능으로 망가졌다. 5개의 산 중 4개의 산이 중앙산을 잘 감싸줘야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 수 있는 협동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턱도 살짝 나와야 되고 광대뼈도 코보다는 낮아도 좀 튀어나와야 되고 이마도 둥글럽적해야지 되고 나무에 받침목이 되는 것과 같다. 자기가 가진 주식을 다 나눠줬다는 이 사람은 5개의 산이 조화를 이루어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덕이 있는 사람이다. 시장에서 극성맞게 사는 아주머니들을 보면 광대뼈가 발달한 사람이 많다. 악착 같으면서도 인정이 많다. 친구 중에 이런 놈이 있어. 자기가 어려울 때 나는 희생을 하면서 도와줬는데 내가 어려워서 찾아가니까 돈 1,000원을 주는 거야. 그걸 가지고 나오면서 어찌나 자존심이 상하던지 찢어버릴까 하다가 이나마 없으면 끼니를 굶게 생겼는데 어떡하나 그 돈으로 때운 식사는 못을 목구멍으로 넘기는 기분이었다. 그 친구 광대뼈가 하나도 없다. 무심한 놈이다. 책에서 이론을 얻고 세상 풍파를 넘으면서 수십 년 경험을 쌓아야 이론이 실력으로 바뀌는 거다.
이 사람이 10년 동안 벽만 쳐다봤으면 사람은 얼굴을 알 수 없다. 경험이 중요하다. 겪지 않으면 머리에 남지 않다. 눈이 인자하면 광대뼈까지 갈 것도 없대요. 내가 쌀 떨어지면 쌀을 퍼줄 상이래. 옆에 사람한테. 언젠가 동업을 하겠다고 두 사람이 찾아왔다. 앞에 두고는 무진 얘기 못하고 한 사람이 나갔을 때 얘기해줬다. 동업하지 마시오. 무심한 사람이요. 고생은 같이 하고 호강은 혼자 하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광대뼈가 튀어나오지 않고 기울어져 있었다. 더불어 살 생각이 없다. 오로지 나밖에 없다. 그리고 방골은 역적이다. 신하가 임금을 보살피들 광대뼈가 코를 잘 감싸주면 나라가 평온하다. 이거 보면 코가 후덕하고 양쪽에 볼하고 턱도 두둑하니 옆에 사람이 왔는데 코가 작고 얇으면 외로운 팔자래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 광대뼈가 코를 감싸지 않고 딴청을 하고 있으면 방골이다. 그러니까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신하는 광대뼈가 임금인 코를 돕지 않아 콩가루 집안이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마른 편이죠. 그렇지. 그런 사람이 살이 찌면요. 뼈가 튀어나오면 살 얘기까지 갈 곳도 없다. 임금을 졸병으로 한다니까. 바람을 막아줄 광대뼈가 없는 코는 춥고 외롭다. 선악을 구분한다. 동쪽 강, 서쪽 강, 남쪽 강, 북쪽 강. 그러니까 동쪽, 서쪽은 양쪽에 볼, 남쪽 강은 이마, 북쪽 강은 턱. 네 곳의 강물 줄기를 한 곳으로 모아서 넓은 바다로 쏘아붓는 강이 인중이다. 양쪽 눈과 콧방울에서 입 옆으로 긋는 범령과 코끝에서 입을 연결하는 인중이 강이다. 눈 그리고 범령이 인중으로 해서 입으로 흐르는 거는 인중까지 흐른대요. 그러면은 이게 동쪽강 서쪽강이 양쪽에 눈을 말하는 거고 범령에서 흘러서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인중으로 흘러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네. 강은 어때야지 물이 많고 깊어야 고기가 살고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도 깊고 검어야 한다고 했다. 범령도 깊어야 강노릇을 한다. 네 강이 합쳐지는 인중은 더욱 깊어야 한다. 보내야 할 물이 많은데 받는 곳이 좁으면 어떻게 돼? 넘치죠. 그래서 인중도 길고 깊고 뚜렷하고 깨끗해야 한다. 인중이 너무 가늘고 좁고 흐릿하면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 인중을 보면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 인중이 너무 좁고 이러면은 외로운 팔자예요. 외로운 팔자. 오래
살지도 못하지만 수명도 나타나지만 외로움도 나타나는 거라 가늘고 흐릿하면 억새처럼 강한 성격, 귀신 눈썹이면 위로 이렇게 눈썹이 뻗쳐 있고 눈 아래에 실핏줄이 있고 눈가 옆에 잔주름이 많고 눈썹은 기질이다. 귀신 눈썹은 이렇게 위로 치솟아서 이렇게 퍼져 있는 눈썹이요. 눈썹은 억새풀처럼 거칠어서 강한 성격이다. 눈은 보통인데 눈썹이 무성하고 억세면 강한 성격이다. 눈보다 눈썹을 봐야 한다. 여보세요 대마씨, 그것보다는 비둘기가 더 효과가 있을 텐데 3번 말고 2번. 청마는 독하니까 한 움큼만 넣고. 나하고 호용호제 하는 사람인데 간이 나빠서 복수가 찬데 약을 일러줬더니 자꾸만 딴소리를 하잖아. 귀신 눈썹은 심포가 좋지 않다. 도심이 자주 발생한다. 빈말을 잘한다. 나는 착해서 거짓말 못해. 남의 성냥 한 깨피도 공짜는 싫어. 하는 짓을 보면 좋은 일은 한 가지도 배운 적이 없는 듯하다. 훔칠 것만 찾는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통하지가 않는다. 귀신 눈썹에 술 취한 눈을 만나면 너무 취해서 눈동자를 들어올릴 힘이 없는 거요. 취한 눈은 눈동자가 아래에 있다. 위에가 이렇게 3배간이네요. 3배간. 위로 3배간. 여성의 취한 눈은 음탕하고 남성의 취한 눈은 남의 물건에 관심이 많다. 취한 눈의 눈꼬리에는 주름이 산만하게 나 있다. 남의 물건도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귀신 눈썹과 남의 물건을 가지고 싶어하는 취한 눈이 만났으니 주위에 나만 아는 것이 없다. 얼굴과 몸을 보면 기질이 보인다. 얼굴이라는 게 오장육부에서 끌어올라온 거거든. 화산이 괜히 터져? 아니지. 보이지 않는 땅 밑 깊은 곳에서 불길이 모였다 터져 나오는 거잖아. 인간도 마찬가지다. 보이지 않는 땅속이 마음이고 드러난 화산이 얼굴이다. 불기운이 다양한 화산 모양을 만들듯이 오장육부가 의 기운이 뻗어 올라와서 만든 것이 얼굴이다. 누구든 우람하고 누구는 가냘프고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밉고 이게 모두 오장육부의 기운 때문이다. 얼굴이 부모를 닮는 것이 부모의 오장육부 기운을 물려받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그 기운이 어디 가나. 그래서 닮는 거야. 오장 즉 폐, 심장, 비장, 간장, 신장의 기운이 모여 얼굴이라는 형태를 만들었다. 한의학에서도 얼굴을 보고 오장의 기운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맞아. 얼굴의 모든 기운, 경략의 기운이 연결되어 있거든. 안과 밖이 통해야 한다. 내외 상통. 마음이 중요하지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잘못되었다. 마음이 좋으면 외모도 좋다. 마음이 나쁘면 외모도 나쁘다. 마음의 기운, 즉 심기가 얼굴로 형성화된 것이다. 얼굴 자체가 마음이다. 마음을 바르고 얼굴을 다른 게 아니다. 생김새, 즉 꼴을 보고 마음을 읽는 것이 상법이다. 허나 꼴을 보고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마음까지 읽기는 쉽지 않다. 천인천색, 만인만색. 눈동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감성과 이성.
눈은 검은 자위, 흰 자위, 흑백이 분명해야 귀한 눈이다. 검은 눈동자가 클수록 선하고 감정이 풍부하다. 열정적이다. 연예인 중에 이런 눈이 많다. 그러니까 눈동자라는 게 여기 그 검은 눈동자가 크면 클수록 선명할수록 열정적이고 감정이 풍부하대요. 눈동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성적이고 정신력이 강하다. 다정스럽지 못하다. 지나치게 흰색은 살이다. 가을 서리가 하얗게 내리면 만물이 죽듯이 눈에 흰자위가 많으면 좋지 않다. 흰자위가 붉거나 누런색이면 부모나 처자에게 이롭지 못하다. 재앙이 따르고 오래 살지 못한다. 필자에겐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한 마리 있다. 영국개니까 처칠이라고 이름 지었고 시가를 대신해 뼈다귀 물리는 훈련을 했다. 이 녀석은 먹을 것을 달래거나 산책을 나가자고 할 때 내 옆으로 온다. 이놈 눈은 어찌나 선하게 생겼는지 눈을 마주치며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눈이 잘생기면 먹을 복이 많다. 눈 노랭이는 인색해. 호랑이는 혼자 사냥하고 혼자 식사한다. 먹고 남으면 떠먹어. 절대 이러는 법이 없다. 잘 챙겨 놓았다가 다음에 식사한다.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한 번에 배 터지게 먹어버리는 것보다는 바보짓이지. 호랑이의 눈동자는 노랗다. 흰자위가 색깔이 노랗거나 빨갛거나 하면 이 부모 처자에게 안 좋고, 호랑이 눈동자는 노란데 친구끼리 밥 사는데 이유가 있냐? 너는 노후 준비 다 해놨잖아. 그런데 왜 밥을 안 사? 괜히 왜 사? 내 밥 얻어먹은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거 알아? 나중에 살게. 나중에까지 갈 것 뭐 있어? 오늘 사. 나 오늘 돈 안 가지고 왔으니까 다음에 산다고. 계속 다음. 진짜 다음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눈이 검지 않고 노랗다. 빛이 없는 호랑이 눈이다. 빛나지 않는 호랑이 눈은 인색하다. 남의 물건을 탐낸다. 자기밖에 모른다. 빛이 없는 노랑이 눈. 호랑이의 눈의 몸은 살이 많지 않고 뼈가 강하다. 치아가 크고 둥글다. 두상은 짧고 이마가 좋다. 혼자 놀기에 외롭다. 호랑이 눈은 노랗다. 눈 노랑이다. 호랑이는 인색하다. 치아가 크고 둥글고 살이 많지 않고 뼈가 강하고 두상은 짧고 이마가 좋고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마음 씀씀이가 치졸하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인색하다. 주역에서 제일 나쁜 말을 바로 인색이다. 콧구멍이 작은 사람에겐 돈 꾸러 가지 말라. 선물은 줄 줄 모르고 받을 줄만 안다. 부인이 아파 누워도 돌아보지 않는다. 딸과 사위에게도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는다. 모든 행동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선물을 줄 줄 모르고 병자를 돌보지 않고 돈만 밝히는 행동은 축구선수가 자살골로 넣는 것과 같다.
하는 대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콧구멍이 작은 사람이 인색하다고 그랬는데 호랑이 눈을 하고 있는 사람도 검은 자 없이 인색하대요. 그리고 호랑이의 눈의 몸은 살이 많지 않다고 했고 이가 크고 둥글고 두상이 짧고 이마가 좋으면 외로운 팔자예요. 콧구멍이 작은 사람에게 돈 끌어 가지 말라는 말이 있다. 오래전에 필자가 갑자기 사고 싶은 오디오가 있어서 친구에게 돈을 끌어 갔다. 형편 안 되면 사지 마라. 나중에 그 친구가 집을 살 때 부족한 돈을 일부러 자청해서 빌려줬다. 무슨 의미인지 알게나 했을까. 그 친구 인생과는 이랬다. 돈 안 빌려주고 안 빌리고 안 빌려주고. 이것은 침통 콧구멍 이론을 알기 전 이야기다. 그걸 알았으면 돈 얘기 꺼내지도 않았지. 콧구멍이 작은 사람. 콧구멍은 부뚜막이다. 구멍이 작으면 장가지만 들어간다. 방이 따스할 일 없다. 콧구멍은 재물의 통로인데 너무 작으면 소통이 되지 않는다. 많이 주고 싶어도 넣을 수가 길이 없어. 워낙 소인배이고 인색하니 작은 동네 부자 정도는 될 수 있다. 하지만 쌓기만 하고 쓸 줄을 모르니 돈이 구실을 못하고 썩어버린다. 돈을 꿔쓴 사람이 도망치거나 망하거나 이세가 엉뚱한 데 퍼붓는다. 이런 돈이 썩은 돈이다. 침통 콧구멍은 자기 자신에게까지 인색하다. 누릴 줄 모른다. 배 안에 들어가면 마찬가지인데 뭘. 재산이 많아도 쓸 줄 모르면 주위에서 비난의 화살을 받는다. 누릴 향, 주위가 전부 누릴 수 있도록 베풀면 향복이 커진다. 천하만사가 마음에서 시작한다. 어깃장 잘 놓는 사람은 길을 보라. 뒤집힌 기, 내가 잤던 이상형이다. 어디를 하나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런데 기가 뒤집혔구나. 7시까지 퇴근하니까 밥 해놓으라고 그랬는데 나 TV 보고 있잖아. 아이에게는 모유가 좋대. 젖가슴 만까지니까 분유 사 먹일 거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할 때 나한테 꼭 얘기하랬잖아. 내가 잘못되자고 하는 거야.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남녀 공이 기가 뒤집히면 뒤집힐수록 고집이 세다. 99명이 한식 먹자고 하는데 혼자 중식 타령한다. 전부 A가 옳다고 하는데 혼자서 B가 옳다고 한다. 그런 여자는 한 지아비를 섬기고 살기 어렵다. 뒤집힌 귀는 어리석다. 남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 뒤집힌 귀가 낮게 달려있으면 너무 가난해서 관값도 없다. 눈 밑에 있네요. 귀가. 이 명궁이 명궁이라고 그랬죠? 명궁. 명관이라고 그랬나? 예? 보면 눈, 코, 입, 여기 있겠네. 명문 몇면. 명궁이 아니라 명문.
명문이 바깥으로 이렇게 보이는 걸 말하는 거죠. 명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 기막힌 미인이라도 뒤집힌 귀를 달았으며 화장실 소리는 요란한데 개 먹을 것 없는 격이다. 노골적이면 근심이 걱정 떠날 날이 없다. 사람 코나 산이나 마찬가지야. 뾰족뾰족한 설악산과 동그스러운 지리산을 보자고. 설악산은 웅장하고 보기 좋지만 넉넉해 보이지는 않는다. 흙이 없고 바위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 보인다. 반면 지리산은 흔히 어머니 산으로 표현된다. 바위보다 흙으로 덮여 있어서 푸근한 느낌이 든다. 살은 돈이다 라고 했지. 얘 그것 때문에 마구먹어서 2kg 늘었어요. 난 가난해도 좋아. 절대 안 먹어. 산을 볼 때 흙은 살이고 바위는 뼈로 보면 된다. 고로 설악산은 뼈가 많은 산이다. 지리산은 살이 많은 산이다. 꼴로 보면 지리산이 좋은 꼴이네요. 여보세요. 그래 너희 나쁜 놈이야. 인간이 왜 그래. 평생 소형차나 타고 다녀 이마. 노골적이네. 정말 어쩜 그런 악담을. 이때 쓰인 노골이란 이슬로, 드러날로, 뼈골. 노골은 뼈가 드러난다는 뜻이다. 흙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오곡백화가 풍성할 텐데 바위투성이어서 농사가 어렵다. 결국 가난을 면치 못한다. 요 모양 요 꼴로 지내는 건 노골 코 때문이다. 붓게 만들어서 뼈를 감추자. 칼등 코는 곡식이 자랄 자리가 없다. 살이 없어 굽은 코 역시 식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계단코도 자갈 뿐인 곳이다. 계단코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한다. 퍼석퍼석한 비계살이 복하고 거리가 멀다고 했지만 마른 사람보다는 낫다. 비계살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더라고. 자갈밭은 아무리 노력해도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다. 코를 누를 만한 기세를 찾아봐야 된대요. 타협할 줄 모른다. 부장님 제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 한심해.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일은 벌릴 필요가 없다고. 저런 사람이 일자리에 앉아 있으니 에이 이 회사는 나하고 안 맞아 하고 사표를 쓰네요. 눈썹뼈가 튀어나온 꼴은 눈썹뼈가 튀어나와 있죠. 이 눈 위에 상근이 조금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꼴은 대담하고 성격이 급하지만 천성이 담백하고 선량하다. 너무 강해서 한 가지밖에 모를 정도로 단순하다. 타협이 없다. 이런 꼴은 무장이 되어야 맞다. 관우 스타일보다는 장비 스타일이다. 용감하고 맹목적이고 강직하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하다.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외곳으로만 뻗는다. 이렇게 상근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분야의 전문가인 경우가 많아요. 불편한 걸 못 참는다. 얼굴에 바로 나타난다. 세상사 실의 매듭 같은 것이어서 꼬이는 일 없이 풀어야 기분이 풀린다. 잘못될 줄 알고 미안할 줄 알면서도 잘못했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한다. 저는 한번 아니다 싶으면 다시는 안 봅니다.
도리에 어긋나고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과 싸워봤자 성심을 나빠지죠. 고장난의 야멸찬 성격은 찢어진 눈매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고쳐. 천성불개. 천성은 고쳐지지 않아. 질그릇이 사기그릇으로 바뀌는 거 봤어. 절대 안 바뀌어. 대칭이 안 되면 무기력하다. 1번 분한들이 옵니다. 예쁘다. 전우 누나를 색시로 잡을래. 잠깐. 왜 얼굴을 절반만 보이느냐. 수집어서 그렇죠. 나머지 얼굴도 보여달라. 다음. 얼굴이 비대칭이, 눈이 비대칭이네요. 코가 삐뚤어져 있고. 다음. 이마에 눈썹이 위아래가 다르고. 사람의 얼굴은 상하 좌우 대칭이 되어야 귀한 꼴이거든. 대칭이 안 돼서 찌그러지고 틀어지고 삐딱한 얼굴은 격이 낮은 데다 무기력한 것이다. 기울어진 쪽은 바탕이 허술하니 재물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 이색시를 하고 혼례를 올리도록 하라. 좌우대칭이 맞는 사람이. 근데 사람은 좌우대칭이 완벽하게 맞지는 않아요. 미련이 하늘을 찌른다. 답을 해봐라. 1 더하기 1. 1이 2개니 11이지요. 내 계산대로라면 1 더하기 2는 10이란 말이냐. 그렇죠. 미련이 하늘을 찌르는 놈. 이 학생의 얼굴에 이런 미련이 쓰여 있다. 미련은 눈썹이 이을련이야. 양쪽 눈썹이 붙어 있는 거를 보고 미련이라고 한대요. 눈썹이 붙어 있으면 눈썹 사이가 없거나 좁은 것이다. 눈썹 사이에 지혜가 없다. 미련하다. 미련한 것이 붙은 눈썹을 얘기하는구나. 이런 눈썹은 이해심이 부족하다. 신경질적이다. 무슨 말을 못한다. 생명궁을 보는 눈썹 사이가 좁아졌으니 장수하지 못한다. 미련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미련이 담벼락을 뚫는다라는 말이 있다. 미련한 사람이 일을 시작하면 끈기가 있어 끝을 보고 만다. 부부궁은 자녀궁이라고 했어요. 신랑감을 고를 때, 고장나는 신랑감을 고를 때 길을 잘 봐야. 눈, 코, 귀, 입 모든 게 단정하게 생겨야 인격 자체도 단정한 거야. 그 중에서 특히 귀가 단정해야 해. 귀가 네모난 듯 방하면 재물이 넉넉하고 지나치게 두터우면 욕심이 많고 귀가 뾰족하지 않아야 한다. 각은 살이다. 이리의 귀가 이렇게 사납다. 눈에 띄게 좁지 않아야 한다. 작은 귀보다 큰 귀가 덕이 있다. 귀의 위치는 낮을수록 좋은 거지요. 이승만 박정희 귀가 눈초리 아래에 있거든요. 그 반대 귀는 높게 붙어 있을수록 좋다. 눈과 눈썹을 지나라고 했다. 귀 끝이 눈썹보다는 높아야 귀할 수 있대요. 높은 만큼 귓볼이 내려와야 귀한 기다. 그럼 결론에는 귀가 눈썹보다 위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귀가 늘어져서 길게 되어 있는 그리고 사각형에 가까운 머리를 약간 치켜들면 귀가 아래로 내려가고 약간 수그리면 귀가 올라가는데 어디에 기둥이 드는 거죠? 벽에 이마와 코를 댄 상태가 기준이다.
은빛처럼 희면 좋은 기지만 눈같이 하얗면 격이 높아도 정이 없다. 한때 대통령 자리를 노린 후보 중 이런 기가 있었다. 기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바깥으로 뾰족한 거가 있나봐요. 악의가 없다. 남의 물건을 탐 안 내고 내 물건 남 주지 않는다. 작고 얇고 그 명분도 좁고 그렇죠. 그리고 훈훈한 정이 없고 냉철한 이성파다. 하나 덕이 없다. 베풀 줄 모른다. 정치는 손해도 보고 모험도 하는 건데 안전방으로 가려고 하니 지도자가 될 수 없었다. 귀가 잘생겼었다며 대통령 선거 때 한판 승부도 해볼만 했다. 귀가 얼굴보다 하얗면 이름을 떨친다. 지혜롭기 때문이다. 깃밥이 여기 귀볼 말하는 거예요. 귀볼이 입으로 향하면 좋다. 귀가 입을 돕기 때문이다. 정면에서 볼 때 귀가 드러나며 격이 낮다. 귀가 착 들러붙어서 정면에서 잘 보이지 않으면 같은 모양의 귀라도 격이 다르다. 크게 성공한다. 남편의 능력, 남편의 신분. 여자들은 코는 남편을 보는 거니까 대신 코가 두툼해졌으니까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날 거야. 여성의 코의 생김새에 따라 A급 남편을 만나느냐 B급 남편을 만나느냐가 결정된다. 콧분인가 이마도 남편으로 본다. 그래서 여자들 그 이마가 환해지고 막 이러면 남편이 관직에 오른다 이렇게 얘도 얘기했었죠. 코는 남편의 능력을 보고 이마는 남편의 신분을 본다. 코가 잘생겨서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난다 해도 이마가 좁거나 낮거나 너무 높거나 머리카락이 이마를 침범했다면 남편의 격이 낮다. 즉 돈은 잘 번다 하나 수준이 낮다. 현단비가 코 중의 왕이잖아요. 그렇지. 슬개코, 왕 중의 왕. 여성의 코가 현단비면요. 어떨 것 같아? 당연히 지구상에 몇 안 되는 부자겠죠. 귀하고 귀한 코니까. 코는 재물이다. 여성의 현단비 제복이 남편의 능력으로 옮겨간다. 현단비 여성은 뛰어난 사업가 남편을 만난다. 현단비 제복까지 남편에게 도둑맞다니. 섭섭해하지마. 그 복이잖아. 남편 복이 내 복이고 내 복이 남편 복이고. 코가 재물 복은 없고 격이 높게 생기면 부자 남편은 만나지 못하나 학자 남편은 만날 수 있다. 여성의 타고난 코복은 남편이 가져다 준다. 코의 꼴이 못생기면 남편이 해줄 수 없으니 스스로 나가서 먹고 산다. 코가 약간 둥글둥글 해가지고 이 콧망울도 두툼하고 해야 남편 복이 있다는 얘기죠.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 자주 듣고 싶거든. 눈썹이 길면 정이 많다. 친절하다. 나 여기 내려줘. 무슨 말씀. 어두운 밤에는 별일이 다 생기니까 집 앞까지 가야지. 눈썹이 짧으면 정이 없다. 쌀쌀맞다. 응? 무서우니까 집 앞까지 가자. 튼튼한 다리 놔뒀다. 언제 쓰려고 여기서 내려.
이렇게 얘기한대요. 무뚝뚝한 인간보다는 자상한 쪽이 훨씬 낫지. 결혼 뒤에 모든 여성에게 친절하다. 눈썹이 너무 길면 모든 여성에게 친절하대요. 무슨 말씀? 무뚝뚝한 쪽이 훨씬 나은 건데 잘못 선택했어. 편한 소리 하고 있네. 나는 무뚝뚝한 게 남자다워서 결혼했거든. 얼마나 무뚝뚝하냐면 시간이 있으세요? 내가 실치처럼 보여요? 다른 여자에게 접근할 틈이 주지 않는 건 좋잖아. 들어봐. 여보 나 준비됐거든. 정신 나갔나? 추운데 옷 입고 자라. 눈썹이 긴 남성은 정이 넘쳐 아무에게나 자상하다.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봉사한다. 애인은 좋지만 남편감으로는 신경이 많이 쓰인다. 눈썹이 짧은 남성은 무뚝뚝하다. 고독하고 차가워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남편감으로 바람 피우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여성들은 혼란스럽다. 두 가지를 섞어 놓은 사람은 없나? 다른 여성에게 말도 안 걸 테니까 결혼해줘. 결혼하면 사랑한다는 말 하루에 100번씩 할게. 믿지 마라. 새는 바가지 항상 샌다. 이거 어떤 놈 전화번호야? 그러니까 눈썹이 길면 여성에게 바람기가 다분하다는 얘기죠. 응? 건강한 부인을 얻는 법. 콧뿌리는 코의 시작이지. 상근. 상근을 말해요. 콧뿌리에서 코끝, 인중으로 콧방울까지. 콧뿌리 역시 색깔이 유리처럼 맑고 깨끗해야 한다. 모든 곳의 색을 강조하는 걸 보면 그만큼 색깔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색깔이 시원찮으면 찌푸린 날씨와도 같은 거야. 날씨가 나쁘면 곡식에 익지 않지. 농사가 잘 안 되면 굶기가 끼지. 피부 색깔이 나쁘다는 것은 몸이 사인을 보내는 것이다. 나 아파요. 고질병을 앓고 있으면 콧뿌리가 때가 낀 듯 어둡다. 콧뿌리는 코의 시작이야. 맑고 깨끗해야 한다. 태산이라도 쥐 한 마리가 무너뜨릴 수 있다. 콧뿌리가 좋으면 높은 벼슬에 올라 나라를 지킨다. 콧뿌리는 마음의 근본이기에 심지가 굳어서 학업을 크게 이루기 때문이다. 눈썹 사이에 시작한 능선이 꺼지지 않고 쭉 내려오는 듯한 기운이 있어야 한다. 그대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대를 이을 수 있다. 콧뿌리가 푹 꺼져 있으면 몸이 약한 부인을 얻어 자손이 끊길 수 있다. 좋은 콧뿌리는 튼튼한 부인을 얻어서 많은 자손을 둔다. 콧뿌리가 직선으로 내려온 코가 기억나요. 어디서 봤어? 그런 사람은 어마어마한 거부야. 미수 시간에 그랬던 석고. 아그리파 이마와 콧뿌리가 일자이면 물속 뿔을 얹어놓은 듯한 코다. 복섭이 크나큰 거부다. 동양 사람은 그런 코가 없다. 코에 능선이 살아있더라도 폭이 좁으면 밭을 읽을 땅이 없고 허나 코끝보다 넓으면 격이 낮다. 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전체적인 기운이 살아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